자, 257. 공비가 2고 5항이 48. 자, 이것도 등차수리가 마찬가지로 조건을 항상 이렇게 두 개를 줘. 등비수열이니까 이 두 개의 조건에서 하여튼 초항과 공비를 알아내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을 구하면 된다. 그럼 초항 공비부터 구해줘야 되지. 공비는 나와 있는 2라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AR 4승이지. 그럼 R은 2라고 알 수 있으니까 2의 4승은 16A가 되는데 이게 48이다. 그래서 A가 또 3이다. 이제 등비수일인데 초항과 공비를 다 알아낸 거예요. 초항과 공비. 이렇게 초항과 공비를 알아내면 600 이상이 되는 거는 몇 항인가? 자, 몇 항인가 하면 N항이다. 일반항이다. 이 말이지. 몇 항인가? 라고 물으면 N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N항은 A, R, N-1성. 요게 일반항이다. 즉, N번째 항. 그게 600보다 이상이 되는 600보다 이상. 3을 나누면 2의 n 빼기 1성이 되고 3을 나누면 200이 돼요. 2의 6성은 64, 2의 7성은 128, 2의 8성은 256, 8성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 요 값이 8이 될 때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n은 9항부터 그렇다. 어떤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진의 넓이를 변경할 때 조정에서 50%를 적용하면 사진의 넓이가 원래 넓이의 50%로 줄어들어요. 50% 적용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원래 넓이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넓이의 반. 그럼 처음 사진의 넓이가 자, 2010성이 2028이지. 2024지. 그럼 2의 11성이 2048. 자, 요런 숫자들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숫자들. 그리고 2048은 게 바로 2의 11성이에요. 2의 11성. 그럼 현재 넓이가 2의 11성이지. 자, 요 버튼을 한 번을 탁 누르게 되면 넓이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요만큼 줄어들 있지. 또 한 번 누르면 또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누를 때마다 계속 2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몇 번 했냐면 10번을 반복했어요. 10번. 그럼 결국은 2분의 1을 몇 번 곱했다는 뜻이냐면 10번을 곱했다는 말이죠. 즉 2의 10성분의 1이 돼요. 그 약분하고 나면 2가 돼요. 즉 반씩 줄이는 것을 10번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넓이였던 것이 요만큼의 넓이로 바뀐다. 그 다음에 우리 등차 중앙은 2B가 A 더하기 C다. 이게 등차 중앙이지. 자, 등비 중앙은 B제곱이 AC다. 이게 등비 중앙. 등비 중앙은 B제곱이 AC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음은 내수가 주어진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실수 AB 값을 구하라. 주어진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A제곱이 6 곱하기 54. 여러분 가 계산할 때 다 곱해버리지 말고 6 곱하기 자, 54는 6 곱하기 6, 9, 54. 그럼 6제곱, 3제곱, 그럼 3, 6, 18의 제곱. 자, 그래서 A는 얼마? 풀마 18이야. 풀마 18. 지금 양수 이런 말 없지, 지금. 양수 이런 말이 없으니까 A는 풀마 18이 됩니다. 그럼 요 수는 봐. 이제 6에서 A가 18 또는 6에서 A가 마이너스 18. 그 다음 여기도 또 요거는 이제 공비가 18이라는 말이죠. 다시.
A가 18이라는 말은 공비가 3이란 말이지. 여기도 3을 곱하니까 54. 여기도 3을 곱하니까 3, 4, 12, 3, 5, 15. 요 수가 B가 됩니다. A가 이렇게 될 때는 B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18일 수도 있지. 이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3을 여기 또 곱하면 54.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이제는 마이너스 160. 그래서 A가 요런 수가 될 때는 B는 요런 수.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2번은 그럼 똑같은 거니까 됐고.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있지. 이 합은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식으로 1이 되면 분모 0 돼버리고. 자, 등비수열의 합. 이때 항상 봐라. 이 M 볼 때마다 얘기한다. 이거는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라 했다. 개수. 내가 몇 개를 더했는가. 그 더했는 개수가 요 N자리입니다. 더하는 개수가. 그럼 이제 요 합구에 보면 10항까지 합을 구하랬어. S10은 자, 지금은 공비가 2분의 1이지. 밑에 있는 시간. 요게 중앙이고. 그럼 2분의 1이니까 1 빼기 요것은 1 빼기. 자, 초항은 3분의 1.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 공식에 그냥 집어넣었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평일날, 누가 이제 뭐, 월금이지, 월금. 평일 월금에 학원으로 다 와야 돼. 학원으로 오는데 자습할 사람은 미리 일찍 와가 하다가 하면 되고. 이제 시험, 다음 주 금요일 시험이다, 그지? 다음 주는 원격 안 한다. 원격 안 하고 직접 다 와야 된다. 첫 장부터 제 3항까지 합이 26. 그러면 A1, A2, A3 요걸 다 더했더니 26. 첫 장부터 6항까지. 그럼 또 A4 계속 더하는 거야. A5, A6. 자, 여기까지를 더했더니 728이야. 여기까지를 더했더니 728. 그럼 요 빨간 거 3개만 더하면 얼마? 728에서 26을 빼면 되겠지. 그럼 702가 되는 거지. 빨간 거. 요럴 때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랬지. 자,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9항까지 만약에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A7, A8 이까지 끝까지 다 더하면 얼마고 이 말이야. 요럴 때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요 개수가 같은 세 개끼리 더했는 합 요거끼리도 등비수열이야. 요거에서 요거 나누면 거기 공비지. 그 공비를 곱해주면 요 세 개의 값이 되네. 702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요거 세 개를 더해주면 그게 9항까지 갑니다. 요런 문제 기억나지? 같은 개수끼리를 더했는 것. 그것도 등비수열이 되네. 그럼 제일 처음에 3개를 더하니까 요거 26. 6개를 더하니까 728. 이거 더하니까 728. 그럼 요까지가 26이니까 요 3개는 702. 그럼 26에서 뭘 곱하면 702가 되는 그게 공비야. 똑같이 702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또 요 3개가 돼요. 그래서 9개의 합을 구하라면 요 숫자 3개를 더해주면 그게 9항까지 합이다. 자, 그 문제 잘 기억하고 요 문제는 금방 설명한 요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 그지? AR 이런 게 해서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아니니까 N항까지 합을 찾는 거니까 필요한 게 뭔데? A랑 R이 필요하다. 그럼 AR을 구해야 되니까 조건이 2개가 필요하겠지. 그거를 이렇게 주면 돼. 3항까지 합이, 6항까지 합이 이렇더라. 자, 그거를 그대로 쓰는 데다. 이거는 계산을 잘 정리해놔야 돼. 그래야 쉽게 풀어. 안 그러면 계산하다가 막 틀릴 수가 있어. 먼저 3항까지 합. R-1분의 A에 R의 세제곱 빼기 1. 이게 3항까지 합이지. 이게 26이다. 이제 6항까지 합이지. R-1분의 A, R의 6성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계산했더니 그게 728이었어. 이제 이 두 개 관계를 잘 봐, 관계를.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잘 보면, 요 식은 요렇게 고칠 수 있지. R-1분의 A에 R의 3승 마이너스 1, R의 3승 플러스 합차 공식. 6승은 3승의 제곱이니까, 이게 728이란 말이야. 이게 728. 그럼 왜 이렇게 고쳤느냐면, 요만큼의 곱이, 이게 26이에요, 26. 여기서, 그지? 이게 26. 그럼 26을 나눠버리면 되지. 그래주면 좌변이 R3승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728 나누기 26. 여기 얼마지? 여기 분의 9. 9만 9가 28이네. 28이라고 되네. 요거 계산하면 28이야. 자, 그래서 R 3승이 27이 됐지. 자, 요 식으로부터 R은 3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R 구했다, 이제. 이제 요 식에서 R의 3승 요거는 28이지. 요 부분은 27이네. 앞에 A가 있고. 자, 분모 R이 3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2가 되네. 요 놈이 26. 여기서 또 A 값 찾습니다. 그럼 A하고 R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N항까지 합 공식에서 내려 집어넣어줘.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A랑 R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요게 아까 설명했던 거고 4항까지 를 더하니까 요게 4야 4. 그럼 이 첫째 항부터 8항까지를 더했더니 104라는 말은 요거는 요 4개는 100이 된다는 말이지. 그래야 이게 전체가 104가 되지. 요만큼 4야. 이만큼 100, 전체가 104니까 요만큼 10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25를 해서 100이 됐잖아. 그럼 그 다음 4개의 항, 즉 12항. 여기부터 요 4개 더하면 여기다가 25를 곱해서 2500이 됩니다. 자, 그럼 구하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 4하고 100하고 2500 대주기. 그럼 2604가 돼요. 2604. 됐지? 2604.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AN을 구하라. 이럴 때 AN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거 하는 게, 계산이 만약에 어려운 사람은 요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자, S1 그거죠, S1. 1 넣으면 되잖아요. 1 빼기 3분의 2, 그리고 여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S2도. S2는 1 빼기 9분의 4. 그렇게 9분의 5가 돼요. 근데 S2가, 요거는 바로 A1과 같은 말이지. 요거는 뭔데? A1 더하기 A2. 요게 S2잖아. 그럼 요 식에서 A2를 구해주면 요게 9분의 3이니까 9분의 2가 돼. 요렇게 한번 봐. 첫째 항이 3분의 1인데 둘째 항이 9분의 2야. 그럼 둘째 항 나누기 첫째 항 9분의 2 나누기 3분의 1 하기 때문에 곱하기 3. 그럼 3분의 2 요게 뭐야? 이게 공비야. 공비가 요렇고 요게 첫째 항이다.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시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 n-14.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전 어려워서. 뭔지 알겠지? S1은 초항 A1과 같은 말이고 S2는 여기다 이런 거죠.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9분 5가 되는데 9분 5라는 말이 A1 더하기 A2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A2를 구할 수 있지. 그럼 A2는 뭐냐면 A2에서 A1을 나눠주면 그게 공비잖아. 이거 나누기 이거. 즉 이거 곱하기 3. 이게 공비가 돼요.
공비하고 초항을 이용해서 일반한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었죠. 첫째. 정 이런 게 계산이 힘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바로 계산하려면 지수끼리를 계산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숫자로 된 거 먼저 볼게. 7의 5승에서 7의 4승을 뺐어. 이런 거를 봐. 밑이 똑같잖아. 밑이 똑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수를 둘 다 똑같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지수를. 그럼 요거 4가 되게 만든다는 건 7의 4승이 되게 만들었다면 7의 1승을 더 곱하면 이게 7의 5승이잖아. 그럼 여기 또 7의 4 똑같이 만들었지. 그럼 이제 7의 4승을 묶어버려요. 자, 앞에는 7이 있고 뒤에는 1이 있네. 그럼 여기 6이잖아요. 그럼 6 곱하기 7의 4제곱. 됐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봐. 일반항의 AN을 구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등차 수율만 그런 게 아니라 있지. 등비 수율이든 등차 수율이든 무슨 여러 가지 뒤에 가서 막 시그마 나오는 그런 쪽. 여러 가지 현대 수율. 다 방법이 똑같아.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AN이다. 그리고 요때 N은 항상 2부터 씁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보면 돼.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AN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항 AN을 구하기 위해서 SN-1을 뺄 거예요. N 자리에 N-1을 집어넣은 게 그게 SN-1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끼리를 우리가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빼면 SN-SN- 뺀 거지 지금. 자,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봐. 1-3분의 2의 n제곱. 여기에서 1-3분의 2의 n-1제곱. 이거를 이렇게 뺀다. 자, 빼면 1 빼기 1은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 -3분의 2의 n에서. 요건 없어졌고, 요거 플러스 3분의 2의 n-1. 요것도 자리 바꿔 쓸게.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뺏는 거다. 요게 AN이에요. 요게 AN인데, 이렇게 AN을 보면 쓸 수가 없어, 이런 게. 답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밑이 같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어주라 했지. 3분의 2에 요거는 n-1승을 그대로 두고, 요거는 3분의 2에 요거를 n-1승으로 하면, 3분의 2에 1승을 곱하면 요게 n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에 n-1승을 묶어버리면 앞에는 1, 뒤에는 3분의 1. 그럼 여기 3분의 2잖아.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에 n-1. 그래서 결국은 3분의 여기 1이 아니고 3분의 2다, 그죠? 그래야 여기 3분의 2 n승이. 그럼 1 빼기 3분의 2가 돼. 그러면 여기 3분의 1에 n-1. 이렇게 되고, 요때 n은 항상 2부터 씁니다. 자, 이게 1부터 되나 안 되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다 1 넣는 거예요. 1. 넣지 말아야지, 여기는. 근데 1 넣어봐. 0제곱을 하면 1이니까 그냥 3분의 1이지. 아, 여기 3분의 1.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초항은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초항은 여기서 구하라 해서 항상 S1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S1. 여기 1 넣어봐. 1 빼기 3분의 2 하니까 이게 바로 3분의 1이죠. 똑같네. 똑같네, 그지? 그러면 굳이 2부터 쓸 필요가 없지. 요건 1부터 성립하는 일반항 AN이다. 됐지? 자, 봐라. 공부를 할 때 이거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뭐 아직까지도 이 계산하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럴까, 이가. 그럼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이거 나중에 가서 질문해야지. 이렇게 딱 해가 딱 와가지고 쌤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쌤 요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거하는 요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 금방 하고 가면 되잖아. 뭐 문제를 풀 때. 그래가 자꾸 봐라. 이 모르고 있으면 다음에 또 모르잖아요. 그럼 혼자 있으면 또 못 풀어. 그럼 시험 나오면 그러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있는 거를 자습하러 와서 봐. 자습하러 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오는 거잖아. 물어보려고. 근데 자습하러 그냥 혼자 문제 풀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냥 지 혼자 집에서 보면 되는데 말라 와요. 그래, 이런 거를 빨리 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면서 모르는 거를 자꾸 해결을 해, 해결을. 계속 그냥 왔다 갔다만 자꾸 하지 말고. 자, 요거는, 요 문제를 그대로 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요 문제만 그대로 계속 연습해. 연이율 5%예요. 연이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이야. 1년. 은행에 내가 저금을 했어요.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 1년. 그럼 내가 이때 돈을 찾을 거야. 1년 동안 은행에 저금했다가 찾을 거야. 그럼 찾을 때 내가 그대로 A 이렇게 안 받겠지. 이자를 받는 거다. 이자. 이자는 어떻게 하면 돼?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주면 그게 내가 받을 금액이잖아.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는데? 원금 곱하기 이율 한대. 원금 곱하기 이율. 예를 들어 10%야. 그럼 원금에다가 0.1을 곱했는 게 이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의 돈을 내가 1년이 지나고 받는 거야. 그럼 이거는 A를 묶어봐. 이만큼을 받는 거야. 자, 내가 A1을 저금을 했다, 그지? A1을 저금을 해서 1년이 지나면 한 번의 이자를 받지. 그 한 번의 이자를 받는다는 게 요거를 곱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내한테 이제 얼마가 있어? A에 1 플러스 R이라는 돈만큼 있지. 이게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이 돈을 은행에 또 저금할 거야. 1년 동안. 그럼 내 돈은 이만큼을 저금했지, 내가. 거기다 뭘 곱하면 된다 했노? 내가 저금한 돈에다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된다 했지. 여기다 1 플러스 R을 더 곱해주면 돼. 그랬더니 오늘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 자, 봐라. 저금을 내가 A를 했으면 1년이 지나게 되면 내 돈은 이렇게 됩니다. 내 돈은 이렇게 됩니다. 또 1년을 더 저금해서 그럼 내 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은 말이지. A1을 저금을 하고 2년 동안 은행에 있다가 내가 찾으면 얼마가 되냐면 A에다가 1 플러스 R 곱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한 번 받고 거기서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돈을 내가 N년 동안 은행에 저금했어. 그럼 이자가 몇 번 붙겠냐?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붙여준다 했으니까 N번만큼 이자가 붙겠지. 그럼 내 돈은 1 더하기 R의 N제곱이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이것만. 다른 게 공식이 아니고 이게 공식이야. 이 식이 이해가 돼야 돼. 일정 비로 증가. 일정 비로 증가한다는 뜻이야. 이 말 뜻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저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저금을 매년 초에 10만원씩 저금해. 10만원. 너가 지금 날짜 개념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시험에 연도로 정확하게 적어줄게. 하기 쉽게는 2001년이라 할게. 2001년 1월 1일날. 이게 2001년 1월 1일날. 연초지, 연초. 초에 내가 얼마를 적용했냐? 10만원을 적용했어. 10만원. 2001년 1월 1일날 은행에 가서 10만원 노는 날인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금했다라고 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는 언제 저금하느냐면 1년마다 했다. 1년마다. 그 다음에 2002년 1월 1일날 또 가서 10만원을 저금합니다. 2003년 1월 1일날 또 가서 10만원을 저금합니다. 자, 버려놓고 가.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크는 말, 이 말이 2001년 1월 1일, 2002년 1월 1일, 2003년 1월, 이게 매년 초에 이러지. 10만원씩을 10년 동안 적립할 때. 그럼 이렇게 계속 적립해 가다가
마지막에는 2009년 1월 1일 날 또 10만 원을 저금했고, 마지막 돈은 2010년 1월 1일 날 제일 마지막 돈 10만 원을 저금했어요. 이때 10년째 말의 원리 합계를 구해보자 했지. 이 돈을 언제 찾느냐면 2010년 12월 31일 날 찾는 거예요. 이 돈을. 이 문제를 읽고 저금을 요렇게 해서 찾는 날짜가 요 날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것만 되면 끝이야. 이것만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 이거를. 자, 지금 이 저금하는 형태 이해되는 사람 1, 아직 모르겠어요. 2, 또 다 1 찍는데, 1제를 다 찍어 놓고 또 몸 풀고. 그 다음부터는 봐. 제일 마지막에 저금한 돈을 기준으로 보라 했지. 자, 이 돈은 저금은 언제 했어? 1월 1일 날 했어. 1월 1일 날. 근데 찾는 게 언제 찾느냐? 12월 31일 날 찾는 거야. 12월 31일 날. 그럼 이 돈은 1월 1일 날 저금해서 그의 연말 12월 31일 날 찾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찾으면 이 돈은 내가 찾을 때 이 돈이 은행에 얼마 동안 있었는데? 1년 동안 있었는데. 1년 동안. 1월 1일 날 저금해서 12월 31일 날 가서 찾으면 은행에 1년 동안 있다가 내가 찾는 돈이잖아. 저게 1년 있었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 1월 1일 날 저금해서 12월 31일 날 하루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아 했지. 12월 31일이나 내년 2001년 1월 11년 1월 1일이나 그건 같은 말이랬다. 같은 말. 근데 시험은 표현을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야 지금. 내가 저금 얼마 있는데 10만 원을 저금했어. 10만 원. 그럼 1년 동안 있었으니까 1년치 이자를 주겠지. 그럼 1년치는 한 번 이자를 받는 거니까 1 더하기 R. 여기서는 R이 맞네. 연이율 5%에 5%는 100분의 5지. 100분의 5. 여기 0.05. 그거에 1제곱. 한 번 이자, 한 번만큼만 이자를 쳐줍니다. 근데 2009년 1월 1일 날 또 10만 원 저금했지. 그럼 이 돈이 은행에 1년 있었으니까 이거는 1년 더 전이잖아. 전. 그럼 이건 당연히 몇 년? 당연히 2년이지. 이건 2년 동안. 이 2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해줄 방법이 없어. 이날부터 이날까지가 2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저게 봐. 너 어떻게 저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이거 2년이다는 여기서 저금해서 여기서 찾는다. 2년이다. 이해되는 사람 3. 저게 이제 2년이랑 다 2 됐지. 자, 그러면 이 돈은 내가 요날 찾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은행에서 얼마를 내한테 줘야 되느냐면 저금은 10만 원을 했어. 근데 봐, 2년 동안 있었다는 말은 이자가 한 번 붙고 1년이 지나면 한 번 붙고 1년이 지나면 또 한 번이 붙는 거예요. 즉 이자가 두 번 붙었기 때문에 1 더하기 0.0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저금을 몇 번 했는데 총 10번 했지. 10번. 그럼 이런 항이 몇 개가 생겨야 돼? 총 10개가 생겨야 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해봐도 알겠네. 1 더하기 0.05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1층부터 출발했으니까 1, 2, 3, 4 가니까 10에 1 더하기 0.05의 10제곱. 니가 사실 안 써도 돼. 뭐만 하면 이 개수가 10개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요식만 만들면 돼. 요식만. 그러면 끝이야. 끝. 자, 그 다음에 이 합을 구하면 돼. 합을 구하면 되는데 봐. 이게 자, 다시 한번 쓸게. 10 곱하기 1.05 10 곱하기 1.05의 제곱 10 곱하기 1.05의 세제곱 무슨 수열? 이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다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을. 이해됐지? 그럼 등비수열은
요게 공비잖아. 1.05가 공비네. 계속 1.05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1.05 빼기 1분의 초항 10.5 바로 쓸게. 초항 10.5 곱하기 R의 음선 1.0 이게 공비를 했다. 공비의 10성 10번 적용했으니까 빼기 1. 그냥 이거 지금 계산하시오. 자, 요거는 바로 뺄게. 1.05에서 1을 빼면 0.05지. 자, 바로 쓴다. 요거는 0.05. 자, 그래서 0.05분의 10.5 곱하기 1.05의 10성, 10성이 뭔데? 1.64로 나와 있는데. 저 주야지. 안 그러면 못 풀지. 저걸 어떻게 계산? 그럼 1.63에서 1을 빼니까 이거는 0.63이 되지. 0.63. 자, 요때는 이제 소수점부터 빨리 없애버리자. 밑에 소수점을 100을 곱해버리면 5가 되죠. 자, 위에도 여기에 100을 곱해버리자. 그럼 여기도 63입니다. 63. 이제 10.5지. 이거 약분해버리자. 5, 20, 5, 1은 2.1. 곱하기 63.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지. 요거 10,000원을 줘. 요거 10,000원. 다른 응용된 문제 분류하지 말고 요 문제만 확실히 해도 요 문제만. 간단한 거 하나씩만 정리할게.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이거 관해서. 자, 1번은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첫째 항이 37이고 10항이 마이너스 13.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는 게 S10이야. 아,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2분의 n 첫째 항 마지막 항. 다르게 계산하면 안 돼.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을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이 식 써야 돼. 이 식. 자, 첫째 항이 9고 공차가 이러한 또 등차수. 이거는 이제 그대로 하면 되죠. 2분의 n 2a 더하기 n-1 d가 2. 이게 또 S10.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럼 등비수열이 확보하라. 자, 269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 일반항 AN을 구하라. 자, 이게 합이야, 합. 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n-1을 빼면 그게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돼. 빼면 여기서 요거 뺏는 그거를 우리가 AN이야. 자, 여기서 요거 뺏는 거 계산한다. 자, 계산한다, 지금. 그리고 요 n이 얼마부터? 자, 선생님이 금방 바로 썼지. 계산하지도 안 하고 바로 써버렸지. 그거는 뭘 썼기 때문에. 요게 2차식일 때는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일 때는 미분해서 2차 계수 빼라. 이렇게 했지. 자, 미분해봐. 2n-3, 거기서 2차 계수 1, 그게 바로 그게. 그럼 이 식은 항상 2부터 성립한다. 2부터. 자, 이게 1부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보면 돼? 여기 1 넣으면 되죠. A1. 1 넣으니까 마이너스. 이거 쓰면 안 된다 했지. 그럼 A1은 어디서 구해야 돼? 여기 A1 해야 돼. 그럼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똑같네. 똑같은데 굳이 2항까지만 2항부터 쓰고 1항은 여기서 구해봐라 할 필요 없겠지. 여기 1로도 똑같은 수가 나와. 그래서 일반항은 요게 바로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율만 그렇게 합니다. 다른 거는 아까 같이 구해야 돼. SN에서 SN-를 뺏는 식으로 구해줘야 돼. 다른 형태에서는. 그 다음 270. 등차 수율이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 두 개를 줘야 돼. 등차 수율. 자, 요것도.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아? A1과 A5를 더하면 26이다. 이 말은 1과 5의 가운데는 얼마인데? 6이니까 3이지. A3이 두 개 있는 거랑 같다. 그게 26이다. 그래서 A3이 13이다. 요렇게 보는 게 좋네. 꼭 이렇게 안 봐도 돼. 안 봐도 그냥 그대로 1, A 더하기 4B는 26.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하지만 이거를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건 두 개가 나와 있지. A 더하기 D가 10이란 말이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A 더하기 2D가 13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D가 3이다. 그럼 A는 7이다. 이때 A8을 구하자. 그럼 A8은 A 더하기 7D지. 3 더하기 7D 21이니까 24다. 바로 A8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A8을 구했다. 그다음 271.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이 70.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이 70.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240. 그럼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이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처음에 10개를 더하면 70. 그러니까 처음에 20개를 더하면 그게 240이야. 그 말은 그 다음 10개를 더하면 170이란 말이죠. 그 다음 10개를. 이랬지. 그러면 요거 수들끼리 또 뭘 이루더라고? 등차 수입니다. 등차일 때는 등차, 등비일 때는 등비. 그럼 여기서 공차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 10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10개를 더하면, 즉 A30까지. 요거는 여기다 역시 100을 더하니까 요 합은 270이에요. 근데 내가 찾는 게 뭔데? 1항부터 30항까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고 물어보자. 그럼 270 더하기 170 더하기 70 해주면 그게 답이다. 이거는 등차 수율보다는 등비 수율에서 훨씬 더 성형 편하다. 그래서 꼭 알아도 등차 수율이든 등비 수율이든. 그 다음에 72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돼. 72. 72는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절대 안 돼. 첫째 항과 공차가 이러한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첫째 항이 25야.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아니 음수야. 그럼 그 다음 수는 22가 되고 그 다음 수는 19가 되고 그 다음 수는 16이 되고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죠. 그럼 뭐라고 해놨냐면 n항까지 합을 SN을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몇 항까지를 더하면 제일 커지겠는가 이 말이야. 자, 2항까지 더하는 것보다 3항까지 더하면 더 커. 4항까지 더하면 더 커. 계속 커지지. 그럼 계속 커질까? 아니지. 양수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음수로 넘어가 버리겠죠. 이렇게. 계속 양수 되는데 숫자가 자꾸 3을 빼면 작아지잖아. 작아진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음수로 살짝 넘어가 버려. 맞지? 그럼 봐. 양수까지는 더하면 더할수록 커져. 근데 음수를 더하는 순간 오히려 작아져 버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SN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더하라는 뜻이냐면 양수항까지만 더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양수항까지. 그럼 몇 항까지가 양수인가? 그것만 찾으면 끝이다. 몇 항까지가 양수인가? 그것만 찾으면 끝이야. n항까지 합이 양수겠죠.
그럼 그 n항을 찾는 거예요. 첫째 항이 요렇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일반항 구한 거예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첫째 항이 20원 1 넣으면 25가 돼야 돼. 28. 이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a 더하기 n-1d 대입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a 더하기 n-1반항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양수가 되는 건 언제까지인가를 찾는 거예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n이 28이 되고 n은 3, 9, 27이니까 9점 땡땡. 그래서 몇 항까지? 9항까지 그래요. 9항까지. 그치? 9항까지를 더하면 최대가 돼요. 근데 최대 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 기억 찾아내면 S 부르고 하는 거죠. 그럼 2분의 N 2A 더하기 N-1 D가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답이다. 자, 주의할 거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SN을 구하면 안 돼. 그래도 풀 수는 있어. SN을 구해도. 풀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해.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도 시험 엄청 자주 내. 자, 이제는 이제 이거 보면 바로 알아야 돼, 이제는. 2차식이니까 무슨 수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상수항이 붙어 있지. 그럼 이거는 2항부터 씁니다. 자, 일단 AN 구하자. 자, 여기 상수항이 있든 없든 미분해버린 거, 이건 있든 없든 0이잖아. 미분할 때. 그래서 상수항이 있어도 상관없어. 2n 플러스 3에서 2차 계수 1을 빼니까 플러스 2. 그리고 요거는 2부터 씁니다. 2부터. 자, 우리 아까 전에 요거 할 때는 봐. 2부터 성립하는데, 여기 1 넣어봐. 이건 이건 가짜라 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4가 되지. 근데 여기 1 넣어봐. S1을 구했더니, 5 빼기 2, 4 빼기 2 하니까 2가 돼버리지. 이제는 뭐 이 다르잖아요. 이해되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초항은 이거를 초항이라고 해요. 자, 그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는 써도 되지. 뭐 이럴 때는 관계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을 낼 때 이런 걸로 안 내고 항상 이런 걸로 냅니다. 뭘 구하랬냐면 A7에서 A1을 빼라 했지. 그럼 A7은 요 1만 안 넣으면 돼. 그럼 요 7 넣어봐. 27이 14 더하기 16 빼기 A1은 요것을 했대, 요거. 그래서 4를 빼면 안 돼. 2를 빼야 돼. 요거 때문에 중요한 거랬다. 자, 그래서 요거는 14가 돼.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도 잘 내. 274. 8하고 648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8과 648 사이. 그럼 여기 8이 있어. 여기 648이 있어. 요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었어. 그 세 수를 그냥 A, B, C랄게. 넣었더니 이 5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더라. 5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더라. 이때 이 세 수를 순서대로 구해보시오. 이게 몇 번째? 5번째지. 5번째인데 저는 요거를 A, B, C를 안 하고 A1, A2,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거는 몇 번째? 역시 5번째야. 3번째니까 그 다음 4번째 하면 안 돼. 여기 한 개 더 있잖아. 여기. 이 문제 풀 때는 지금 이야기한 이거를 주의해야 돼. 그것 때문에 틀린 사람 많이 생겨. 여기 3개를 쓰는데 A, B, C 이렇게 두면 이거 5번째야. 근데 요거를 A1, A2, A3 해버리면 요걸 4번째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려. 아니다, 그지? 여기 3개 있고 양쪽에 2개 되니까 5개잖아. 5개 중에 제일 마지막 항이니까 이건 5번째야. 5번째. 648은 5번째 항이지.
우리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여? A, R 4성이잖아. A, R 4성. 이게 다섯 번째. 8을 나눠버리자. 8, 8, 64, 8이는 82는 3의 4성이지. 근데 R의 4성이 3의 4성이 이 짝수일 때는 조심해. R이 얼마? 풀마 1이야. 풀마 3이야. 근데 양수를 넣었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공비는 3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세수 구하라 했잖아. 그럼 요거는 8에다가 3을 곱하면 그럼 여기다 3을 또 곱해주면 돼. 거기다 3을 또 곱해주면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세수가 된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 AN은 무슨 수열인데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A2는 뭐라고 해야 돼? A 더하기 D라고 되지. A4는 A 더하기 3D라고 A8은 A 더하기 7D라고 등차 수열이지. 근데 공차는 4라 있지. 그럼 4는 바로 집어넣어 버리자. 이건 4가 될 거고, 이거는 3D니까 3을 곱하면 12가 될 거고, 그럼 7을 곱하면 4, 7, 28. 이렇게. 그런데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D라고 그대로 들어놓고 마지막에 D에 집어넣는 게 편해요. 그럼 숫자가 지금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지? 이거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A 더하기 7D. 그럼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수를 제곱을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곱했는 것과 같다. 등비중한. 그래서 A 더하기 3D의 제곱은 A 더하기 D 곱하기 A 더하기 7D. 자, 왜 D 대신에 쌤이 숫자 안 넣는지 알겠지? 자, 숫자를 넣어버리면 너무 복잡하잖아. 이제?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처리를 다 하고 D에 공차 4를 집어넣어요. 그럼 자,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6AB 더하기 9D제곱 A제곱 더하기 8AB 더하기 7D제곱 A제곱은 처리됩니다. D제곱 정리하면 2D제곱 8AB 정리하면 마이너스 2AB는 0. 그럼 2D를 묶어주니 D-A가 돼요. 는 0. 자, 공차는 이게 4지 4.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지? 그럼 A가 D니까 바로 A가 4가 되네. 자, D는 또, D도 4가 돼. 이러한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이때 A16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16번째. A16은 A 더하기 15D가 돼요. A 더하기 15. 이게 16번째 하나. 75번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만든 거네요. 76번. 첫 장이 3분의 1,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었어요. 첫 장과 공비를 다 줬네.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수열인지 다 안다, 그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00보다 크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합을 구하라 해놓고 그게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거는 계산 문제지, 순전히. 그러면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n항까지 합을. n항까지 합은 공비가 2이기 때문에 공비 빼기 1분의 조항 공비의 n제곱 빼기 1. 이게 1000보다 크게 되는 1000보다 크게 되는 거 찾아요. 이건 1이니까 정리되고 3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2의 n성 마이너스 1이 3000이 돼요. 결국 2의 n성이 3001보다 크게 되는 n값을 찾아요. 우리 2의 10성이 1024는 잘 알고 있지. 2의 11성은 2048, 2를 곱하니까 2의 12성은 4096. 자, 3001보다 커지게 되는 건 이렇게 될 거죠. 즉, 요 수가 얼마가 될 때? 12가 될 때부터 3001보다 커져버려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는 수열은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냐면 12항까지 합이 제일 처음으로 이제 1000보다 크게 된다. 77.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빗변의 길이가 21대 빗변의 길이가 21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세변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루고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그러면 그 수를 어떻게 돼? A, A-B, A 플러스 B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할 때는 항상 그 세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그러면 세수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해줘요. 알겠지? 세수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어.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D가 제일 큰 변이니까 이 변을 A 더하기 D가 줘. 그럼 요걸 A고 요걸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를 잡아줘요. 근데 문제에서 B변의 길이가 20이다 하는 조건이 하나 와 있지. 아, 요 길이가 또 20이다 하는 걸 알죠. 요 길이가 20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성립하느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하는 게 성립해요. 그래서 A 더하기 D가 우리가 20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고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D의 제곱이 20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이걸 정리하자. A 제곱 더하기 자 A 마이너스 D는 요 D는 20 마이너스 A지. 요 식에서 요 D는 20 마이너스 A. 그럼 A 마이너스 D D가 20 마이너스 A니까 이거는 2A 마이너스 20이다. 이거는 2A 마이너스 20의 제곱. 요놈이 20제곱. A제곱, 요거 제곱하면 4A 제곱, 그러면 5A 제곱.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40이니까 80A. 더하기 20제곱이 20제곱이래요. 20제곱은 정리됐고. 자, 여기서 5A를 묶어주니까 A 마이너스 5 1은 5, 6, 30. 그럼 A는 0일 수는 없겠지, 길이니까. 그래서 A가 16이 됩니다. 그럼 D는 4가 돼요. 합이 20이라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세 변의 요 삼각형에서 넓이는 구하라 했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그래서 여기다가 AD에 대입만 시키죠. 여기서는 등차 수위를 이루는 세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요. 등차 수위를 이루는 세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듭니다.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일이 되었다. 이거는 어려우니까 어렵다. 어렵고 문제를 또 바꿔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풀이를 정확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한 개를 더 풀어볼게. 어렵다고 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 두 자리 자연수만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네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일이 됐어.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하시오.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풀어볼게. 먼저 두 자리 자연수 하지 말고 요거를 쌤이 어떻게 고칠 거냐면 이 문제를 변형한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러지. 아까는 두 자릿수니까 10부터만 됐지. 이제는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1, 2, 3, 4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바꿨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놔야 했더니 4수가 모두 등비수열이 됐어. 그럼 그런 거 하나 시험에 아무거나 해볼게. 그렇게 되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는 뭘까? 당연히 1, 2, 4, 8. 이게 제일 작겠네. 그렇게 되는 수. 뭐, 이런 것도 있겠네. 7, 14, 28, 56. 계속 공비를 2로 생각했다, 그래? 이런 게 몇 개 만들어지겠나? 많이 만들어지겠네. 일단은 많이 만들어지겠지. 지금 문제 고쳤다 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하는 거야. 많이 있을 거단 말이야. 그 중에 가장 클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가장 클 때가. 가장 클 때가 어떤 수가 될 때가. 문제 뜻은 알겠지? 서로 다른 4수를 이렇게 해서 뽑으면 이 4개의 수가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4개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 A, AR 등비수열이니까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가. 자, 공비는 이런 될 수 없겠지. 서로 다르니까, 그지? 공비는 이런 될 수 없어. 그리고 그 공비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공비가 제일 작을 때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봐야 돼. R이 1일 때. 그럼 이 수는 이렇게 돼. A, 2A, 4A, 8A가 돼. 4개의 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수들이 모두 100 이하가 돼야 돼. 100 이하. 그럼 누가 100 이하면 돼? 제일 큰 이 수가 100보다 이하가 되거든요. 100보다. 그랬더니 A는 8분의 100, 428, 45, 45, 20. 428, 8 받으면 하나 뺐어. 8하면 8, 8, 28, 26, 땡땡땡. 그럼 A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수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A가 1일 수도 있고 A가 2인 경우도 쭉 가서 A가 12인 경우 이렇게 12개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수를 찾느냐면 그 4수의 합이 가장 클 때니까 A를 어떤 수를 써야 돼? 당연히 제일 큰 수를 써야 되지. 제일 큰 수. 그래서 A가 12를 쓰는 거야. 12. 그럼 제일 작은 수도 참고로 한번 보여보자. 제일 작은 수는 A가 1일 때 1 집어넣어. 1, 2, 4, 8 이렇게 쭉 만들어지다가 가장 클 때는 A가 12일 때고 12. 그럼 12, 24, 48, 96. 됐지?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12일 때까지 있는데 이 4수의 합이 가장 클 때의 그 합을 구하기 때문에 제일 클 때를 알아요. 그럼 뭐 공비가 2인 상태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등비수를 이루는 방법은 이렇게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 됐지? 이제 공비가 2인 게 있으니까 이제 공비가 3인 걸 볼까? 공비가 3이고 R이 3이니까 이때는 A, 3A, 계속 3을 곱하는 거예요. 9A, 27A. 마찬가지로 제일 큰 수가 100보다는 이렇게 돼요. 100보다. 그럼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돼. 3집어는 81이니까 4집어는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요 A 값이 1, 2, 3이 됩니다. 1, 2, 3. 자, 마찬가지로 가장 클 때의 상황이 1일 때부터 3일 때가 A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상황은 A가 3일 때 이 수가 크면 클수록 이 수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4개의 수는 제일 작을 때는 A가 1일 때예요. 1이면 1, 3, 9, 27 요렇게 해서 제일 클 때가 A가 3일 때예요. 그럼 A가 3이면 3, 9, 27, 81 그래서 공비가 3일 때 A를 3가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공비가 4일 때 볼까? 경우가 많지. A가 4일 때는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식이
A 4A 4를 곱하면 16A 4를 곱하면 64A. 그럼 똑같이 요수가 100을 넘지 않은 A는 1밖에 없지. 그래서 일단은 A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는 한 가지밖에 없지. 1, 4, 16, 64. 공비가 5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가 되면 A, 5A, 25A, 125A. 자, 이거 100보다 무조건 넘어버리지. 5일 때는 아예 없네, 그지? 이제 공비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뭘 구해놨어? 제일 큰 수, 네 수를 구해놨어.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커? 이 수가 제일 크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네 개를 더하면 그게 답이 돼. 그치? 자, 요게 지금 책에 있는 문제인데, 쌤이 요거를 요렇게 바꿨다. 1부터 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왜 쌤이 일부러 바꿨느냐 하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뭘 물을 수가 있느냐 하면, 그대로 물을 수도 있는데, 100가지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내수가 등비수를 이루는 그런 경우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등비수열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생기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2가지, 3가지, 여기 1가지. 그럼 15, 16가지다. 이렇게 이루어져. 그치? 요거를 하려고 쌤이 일부러 1부터 하는 걸로 바꿨다. 자,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두 자리 자연수 중에 한 문제.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중에 한 문제. 풀이는 똑같아. R이 2일 때. 그럼 1부터 12까지인데, 이제는 1부터 11 하면 안 되지. 두 자리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하면 안 되고, 10, 11, 12일 때. 그것만 차이야. A가 두 자리 수가 돼야 돼. 그럼 이때도 뭐일 때? 12일 때를 알아보면, 역시 요거는 똑같아. R이 3일 때. R이 3일 때는 두 자릿수 A는 없지, 아예. 10 이상이 되는 A는 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안 생겨, R이.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어. 그럼 문제가 바로 훨씬 간단해져 버리지. 그래서 일부러 두 자릿수라고 준 거야. 이거 정리 잘해라. 아까 선생님 요렇게 베링할 수 있다 했다. 요것도 잘 기억해. 그 다음에 79번.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어렵게 안 내. 그럼 어렵게 안 내면 어떻게 내면 돼? 책에 있는 거 내니까, 책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내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안 헷갈리도록. 어렵게 안 낸다. 어렵게 내면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워. 어렵게 내버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9등분한 부 3인이 있어서 지금 9등분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첫 번째는 9등분으로 9조각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게 등분이지, 등분. 그래서 가운데 사각형은 색칠을 합니다. 이게 한 번 시행이에요, 한 번. 두 번째 시행한다, 두 번째. 자, 요게 두 번째 시행이에요, 요 그림. 남아있는 흰 사각형 있지? 흰 사각형을 또 각각을 다 이렇게 9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운데 색칠. 또 요 사각형, 요것도 역시 9등분하는 거예요. 9등분 한 다음에 가운데 색칠 해서 만들어진 도형이 지금 이 도형. 이게 두 번째 시행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려니까 와 너무 복잡하지. 세 번째 하나만 딱 그려놓게. 세 번째 시행은 여기 보면 또 8개가 흰 게 있잖아. 그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 색칠. 이런 식으로 흰 사각형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흰 사각형. 그치?
이와 같은 시행을 9회 반복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9회 반복했을 때. 이해만 해도 봐라. 벌써 이런 사각형들이 많이 생기지. 자, 3회 지금 빨간 거 한 개만 딱 해놨는데 3회는 여기 요렇게 한 개씩 생길 거고 요것도 돌아가면서 요렇게 하나씩 생길 거고 많이 생기지. 벌써 이때는 많이 생기지. 그럼 3회 좀 들어가 보면 어떡해? 4회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생겨. 여기서 이렇게 다 생겨. 여기도 이렇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런 식으로 쭉 생기는데, 자, 한 번을 시행을 하게 되면,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1이야, 1. 전체는 9잖아. 3이니까. 그럼 9등분 했기 때문에 한 개가 1이야, 1. 됐지? 요거는 이제 더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요만큼 몇 배 더 생겨있잖아. 그거를 더해줄 거야. 두 번째 거를 더한다. 두 번째는 요 넓이가 얼마인데, 요 넓이가 9분의 1이잖아. 요 하나가 1이잖아. 1. 1을 9등분해서 하나기 때문에 그 다음 넓이는 9분의 1이잖아. 넓이는 가면서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그 직전 넓이의 9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넓이는 9분의 1이 됐어. 9분의 1이다.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요게 넓이가 9분의 1이야. 9분의 1 몇 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런 게 8개. 자, 요거 지금 뭘 계산했냐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요게 하나의 넓이를 나타내고, 요게 개수를 나타내. 개수. 이제 하나만 더 가보자. 이제 빨간 거 개수. 요 빨간 거에서 요 넓이들 다 구할 거야. 요 넓이, 빨간 넓이 있어. 세 번째 거. 그럼 그거는 두 번째까지의 넓이에다가, 요 두 번째 섹션 넓이에다가 요 빨간 게 더 생기는 거야. 여기도 요렇게 해서 여기. 여기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해되지? 그럼 요 빨간 거는 넓이가 어떻게 돼? 요 넓이에 다시 9분의 1이 되는 거야. 아까 9분의 1이었지. 요 넓이는 9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지? 그럼 빨간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 있죠. 8개. 돌아가면서. 그런 게 또 몇 개가 있어. 여기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게 8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돌아가면서. 자, 개수는 몇 개냐면 8개짜리가 8개니까 8 곱하기 8. 이만큼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의 개수.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넣어야 돼? 요게 한 번 했을지, 2회 했을지, 이게 9번 했을지, 9. 그럼 이 9개 항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지. 이 9개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 돼. 합 구해. 이제 다 더하자. 자, 더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야?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이네. 계속 9분의 8, 9분의 1도 곱하고 8도 곱하니까.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초항은 1이 되고, 공비가 9분의 8이 되는 거를 9항까지를 더하라. 9항까지. 그럼 이제 계산해 주면 돼. 공비가 9분의 8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은 1 마이너스 공비의 구성. 정리 한번 해볼까? 이게 9분의 1이지. 그럼 9분의 1 분어했기 때문에 그러면 9 곱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8의 구성. 뭐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네. 이거 잘 해놔라.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많이 내기 때문에. 개수도 8개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 개수가 8개짜리가 돌아가면서 또 8개가 있으니까 8 곱하기 8이야. 세 번째의 개수. 빨간색의 개수.